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내년 상반까지 적자가 거의 99%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는 매력이 크지는 않다. 좀 더 조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요즘에 또 삼성전자가 네. 영업 실적이 다시 이제 뭐 2조인가요? 2조 4천 나왔죠. 네, 2조 4천 이렇게 되면서 또 네. 기대감이 있는데 네. 뭐 파운드리 합쳐서 네. 소식은 없을까요? 일단 파운드리 소식은 별거 없습니다. 아. 아직까지. 예, 아직 어제 없어요. 그리고 2조 4천이라는 숫자가 4분기 때 얼마가 될지 아직도 불투명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질 거라 보는 게 맞죠. 네. 반도체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거니까. 근데 2조 4천억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한 4조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한 3조 중후반 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7만 원 가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차이가 반도체 가격이 3Q 대비해서 4Q가 대표적인 D램 가격이 3에서 8% 오른다고 보통 컨센서스 잡혀 있어요. 3% 오는 거하고 5% 오는 거하고 8% 오는 거하고 센시티비티가 차이가 크겠죠. 삼성전자도 그거에 따라서 3조 이하가 나올 수도 있고 4조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파운드리도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생겨서 파운드리가 적자거든요. 네. 기천억 이상 적자일 거예요. 근데 기천억이 숫자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수율이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5천원 적자다. 5천원 적자가 2천원 적자 줄 수도 있고 아니야 여전히 5천원 적자 날 수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한 3, 4천원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플러스 알파가 될 소진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10월 5일 날 삼성의 테크데이를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제 반도체 테크데이에서 그때 10월 5일 날은 삼성 반도체 중에서 시스템 LSI 그러니까 메모리 아닌 거 테크데이였는데 거기서 나온 거는 그냥 자기네 제품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휴대폰 내년에 나오는 거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갤럭시 S24인가요? 다음 버전 나오는 거에 자기네가 반도체를 제품을 만들어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AP 맞아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름을 엑시노스라는데 엑시노스 2400을 선을 보였어요. 네. 그 정도 보인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뭐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객을 의미 있게 끌어당겼다는 건 아직 못 듣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도 별거 없었고 이번에 10월 말일 날 발표되는 실적 발표에서 4분기는 뭔가 개선될 수 있다고 회사가 얘기한다면 좋을 텐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는 아까 거의 탑픽으로 꼽으셨잖아요. 네네. SK 하이닉스의 전망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예, 좋게 봅니다. 한 내년도 1분기까지는 좋게 본다고 보고요. 네. 1분기까지는 삼성이나 아마 마이크론이 HBM 메모리에서 가시적으로 하이닉스한테 위협적인 레벨로 바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때 구간까지는 하이닉스가 아웃퍼폼할 수 있고요. 단 목표 주가는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서 반도체 가격이 절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으면 이 정도 HBM하고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이 정도 기대만 가지고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높은 목표 주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높은 측의 목표 주가는 올해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표치는 좀 낮추되 그나마 그래서 이 정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주가가 없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요. 네네. 또 HBM 시장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네네. 마이크론의 경쟁력도 괜찮을 거라 보시나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걔네가 뒤졌잖아요. 뭐 마켓 쇼는 걔네는 한 얼마죠? 한 7, 8%밖에 안 되니까 삼성이 하이닉스가 50%, 40% 가져면 7, 8%밖에 없잖아요. 늦었다 보니까 얘네가 HBM도 레벨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HBM 3 버전을 건너뛰고 그 다음 버전을 바로 가겠다 했어요. 네. 그 타이밍이 내년 1분기예요. 그래서 아까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1분기까지는 하이닉스가 먼저 간다. 근데 그때는 어느 시점에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경쟁력 있게 들어오면은 실제 걔네들이 바로 뭐 엔비디아나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말이나 뭐 그때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주가는 미리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변곡점을 보고 지켜봐야 돼요. 쉬울까요? 근데 HBM3도 쉽지 않았는데 바로 건너뛰고 다음 버전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경쟁력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 네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이슈가 없다고는 했는데 네네. 그 TSMC 같은 경우는 네네. 좀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있죠. 그 애플 아이폰 15 프로의 발열 논란이 나오면서 TSMC가 수율을 좀 못 잡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TSMC의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TSMC는요. 걔네들의 주가 전망은 쏘쏘할 것 같아요. 쏘쏘. 아까 그런 거 잡음이 뭐죠? 애플의 아이폰에 문제가 있다. 발열 문제다. 근데 그게 아이폰 자체의 설계 이슈냐?
아니면 TSMC가 생산하는 과정의 이슈냐 이러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뭔가 TSMC의 최첨단 공정 3나노 공정 거기서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맞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는데 걔네가 얼마만큼 문제가 된 것이고 해결이 안 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TSMC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삼성전자에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여튼 TSMC는 그런 의미에서 걔네들이 주가는 쏘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HBM 하는데 HBM 같은 AI 반도체의 비중의 임팩트는 하이닉스가 최고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두 번째고 TSMC는 옛날 전통적인 그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 PC, 일반 PC, 휴대폰 이게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TSMC는 그 임팩트는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어쨌든 TSMC는 아이폰 15 잘 팔려야 되는데 오늘 녹화하는 이 시점에 네. 무슨 뉴스 나왔죠? 아이폰 15이 첫 번째 그쵸, 17일 동안 중국의 판매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 아이폰 14 나올 때보다 한 마이너스 4.5% 이렇게 됐다고. 물론 반면에 또 미국 지역에서는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잘 됐다 하니까 미국이 중국보다는 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하면은 얼마나 예전보다 줄었는지 아직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가지도 못하고 빠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아이폰 15이 중국 향이건 미국 향이건 토탈해서 아이폰 15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전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TSMC 주가도 상당 부분 계속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클리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이 없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 해서 삼성전자한테 바로 그것이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 공시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직도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와치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게 자율주행 섹터를 한번 주목해보자 네,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또 반도체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하면은 성장이 자동차 8,300만 대 이렇게 연관되는데 글로벌리 이거는 보통 2-3% 성장을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교체가 되죠. 전기차로. 전기차가 지금 뭐 14% 15% 벌써 비중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기차도 이제 그 다음에는 메이저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저가 모델로 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 길목이 오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는 중, 뭐, 2차 전지 부품이 경쟁이 어떻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더 뛰어넘는 2025년도, 2030년을 2025년도 30년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기차라기보다는 전기차는 그 전에 다 우려먹고요. 2025년까지 2025년, 2030년 이렇게 요 사이로 온다면 자동차 시장을 끌고 가고 그 자동차 시장을 끌고 가는 핵심 기술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I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것이 뭐냐? AI와 자동차가 결합된 게 자율주행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는 게 25년부터 30년의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를 거는 다 아시는 건데 그 자동차는 언제부터 보통 이렇게 컨셉하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하려면 한 3년, 5년 전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년도 30년에 어느 자동차, 전기차, 전기 상용차, 뭐 트럭 뭐 한다 하잖아요. 뭐 보쉬도 있고, 미국에 BMW도 있고, 뭐 어디 회사도 있다면은 걔네들이 그 관련되는 부품 업체들하고 어떻게 언제부터 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지금 막 준비해가지고 콜이되고 하고 그러면 언제 걔네들이 매출 시작되죠? 25년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투자가들이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언제 나와요? 25년에 나와요. 그래서 성장하는 27년 된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카메라 들어가죠. 근데 카메라는 우리가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가지고 이미지를 센싱해 갖고 이게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프로세스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ISP, 이미지를 시그널을 프로세싱하는 ISP라는 반도체 칩이 있는데 그거를 설계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어디예요? 그게 넥스트 칩입니다. 이런 뜻이죠. 네. 주가가 한번 시세를 크게 한번 갔다가요. 네. 억눌렸다가 요즘 최근에 다시 올랐는데 그 넥스트 칩을 보실 필요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큰 흐름은 아시겠죠.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25년까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동차에 끌고 가는 건데 AI가 고도화되면서 거기에 취연되는 거예요. 여기서 AI는 두 가지인데요. 그 전기차가 30만 대 자율주행차 테슬라 자동차가 뭐 FSD라 해서 많이 팔리잖아요. 지금 한 4-50만 팔린 것 같은데 FSD 장착한 차가요. 그것이 테슬라가 이제 연간 지금 180만 대 파는데 200만 대, 500만 대, 1000만 대 이렇게 판매되면은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패키징을 장착한 자동차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를 막 업데이트하고 실시간으로 하려면 누가 중앙 처리해서 처리하는 컴퓨터가 그렇죠.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슈퍼컴퓨터예요. 아. 그러니까 자율주행 입장에서 보면은 테슬라 같은 큰 업체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죠. 네. 슈퍼컴퓨터는 도조 컴퓨터라고 나온 게 있죠. 도조. 거기가 하나 있고요. 근데 그거 업데이트 해갖고 처리해가지고 누가 받아서 해요? 실제 움직이는 건 자동차 안에서 있어야 돼요. 자동차 딴에서 엣지 끝단에서 처리하는 거,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 필요하죠. 그 자동차 개별로 들어가는 게 엣지 반도체가 필요해요. 네. 그 엣지 단의 반도체가 하나 더 중요해지고요. 지금 각광받는 거는 도조 같은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테슬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이 맥스칩 뭐죠? 엣지 반도체에 해당하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제가 10월 13일에 삼성증권 리포트가 있는데요. 그거 세 가지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단 어떻게 되죠? 매출이 200억이거든요. 네. 와. R&D가 200억 써요. 어떻게 되죠? 어, 적자죠. 적자. 내년 상반까지 적자가 거의 99%예요. 네. 내년 연간으로 적자가 흑자될지 확실치 않아요. 음.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든 활동이 2023년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사이에 디벨롭되고 누구랑 커스터머 오더 받고 이런 것들에서 출하되는 게 언제? 25년부터. 네. 25년 매출은 지금 애널리스트 몇 군데 한 게 지금 200억 몇억인데 25년 매출은 1,500억. 1,500억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영업이익이 10% 나올지 20%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거 가지고 밸류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단기적인 실적은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리포트를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넥스칩을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끔 쓴 리포트가 이 삼성증권 리포트에 보시기 바라고요. 그 분리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용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현재는 붙어있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예요. 나중에는 카메라랑 이 ISP는 떨어져 나갈 겁니다. 네. 얘는 준비가 다 있어요. 그걸 주력하는 거고 올해 말부터 레벨 2, 3 자율주행 차에서 자동차 안에 엣지단, 그 끝단에 시스템 온 칩, 그거 여러 가지 칩을 섞는 그렇게 하고 수주를 받을 예정이에요. 두 번째, 어떤 업체냐? 올해 말에 벤츠, 테슬라, 현대차 그룹이 레벨 3로 가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도 우리가 될 수 있겠죠. 네. 어디라고 얘기 못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흑자선언은 언제 할 것이냐? 결국은 내년 연말에 된다. 아. 그리고 매분기 실적과 신규 수주를 하면은 아까 1,500억이라는 숫자가 보통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25년인데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주가는 계단이 좀 가파릅니다. 이거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런 패턴을 갈 거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는 없지 않은데 그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방향성은 그래도 잡힌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로봇주나 이런 주식도 주목하시나요? 주목은 계속 하는데요.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요. 네. 대장주가 이제 레인보우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얼마 전에 상장이 됐었죠. 10월 초에. 그거에 대한 저 판단이 이렇습니다. 일단 협동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산업 현장에서 옆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는 데가 한 40~50% 성장, 연간, 향후 한 7, 8년. 적게 보는 데는 30% 초반 봐요. 그러니까 40% 정도 된다고 보니까 이런 주식이면 얼마 되죠? PER은 얼마? 시장 정도 성장하면은 30배. 네. 네. 근데 시장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뒷배가 있다, 누군가. 그러면 얼마 성장할지 모르겠다. 네. 그럼 PER로 안 하고 높게 줘서 PSR 납니다. 어. 세일즈만 나와. 네. 몇백원 나오면 거기 곱하기 10배 쳐줄게. 이러는 거거든요. 네. 두산이 상장됐을 때 공모가가 25년도 세일즈 볼륨 있잖아요. 회사가 프로젝션 한 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세일즈 프로젝션 해준 그거에 6.5배 정도로 상장됐어요. 네. 23,000원, 2만 원 헷갈리는데 그 지금 5만 몇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얼마죠? 4만 몇천 원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2배 정도 올라갔다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SR이 세일즈 볼륨의 6배 넘게 상장되는데 지금 곱하기 2배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세일즈 1년에 100을 벌면은 그 10배 정도 쳐주는 거거든요. 적당하다 봅니다. 네. 적당하다고.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매력은 별로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아. 레인보우는 어떠냐? 레인보우는 더 대장주죠. 레인보우는 누가 있죠? 두산보다는 제가 두산그룹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삼성이 있다는 거니까 삼성의 자회사 마땅하지 보니까 프리미엄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PSR 아까 10배라는데 우리는 얼마 정도 갈까요? 레인보우가? 수배는 가겠죠. 아. 수배 가는데 그 매출이 얼마냐? 얘네는 200 몇십억이거든요. 근데 향후 몇 년 사이에 얼마 갈지 애널리스트 몰라요. 프로젝트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했을 때도 그렇고 얼핏 듣기로 목표로 하는 게 한 1,000억에서 1,500억은 궁극적으로 언젠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올해 했을 때 될 수 있을까? 넥스칩도 아까 200억인데 1,100억 가듯이 이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1,000억 정도에서 한 20배 주면은 2조고 만약에 1,500억 20배 주면 얼마죠? 3조거든요.
그렇죠? 네. 매출 1,500 이상 한다면 3조가 아니고 4조 되겠죠.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아마 3조 몇천억이거나 좀 내려왔을 거예요. 3조 정도. 그것도 그 정도면 적당한다. 다 완전됐다. 그래서 그나마 그거 대신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부품인데 로봇은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속도를 조절해 주는 관절 같은 거, 로봇 관절 그게 감속기라는 게 있는데 감속기가 제가 아는 거 한경에 있으면 상장된 회사 중에서는 SPG가 그래도 인정받는 회사예요. SP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오버했어요. 최근에는 좀 많이 내려와서 좀 더 빠지면 다시 볼 수 있다. SPG 같은데 이 감속기는 비상장에서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잘 보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기회를 본다면 이런 감속기나 그 부품주가 좀 더 빠지면 연말에 그러면은 좀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는 대충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서 현재 사이클의 현재 주가에서는 매력이 크지는 않다. 좀 더 조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주 이렇게 네. 좀 주목해 주셨는데 혹시 이 외에도 혹시 주목하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우리 대표님은 어디에 관심? 혹시 2차 전지 저는 여전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 2차 전지 괜찮은데. 2차 전지 갖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저 2차 전지 ETF 갖고 있습니다. ETF. 그 ETF 반대가 뭐였죠? 인버스. 인버스. 네. 인버스도 좀 사신 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50% 정도 빠졌길래. 그렇죠. 네. 지금은 참 애매하죠. 네. 반등할 수도 있고 3분기 실적 나쁜 걸 이제 대충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반영이 돼 있다 4분기부터 어닝이 좋아지는 반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반등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셀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은 조금은 그런 것 같고요. 미래 어느 시점에는 다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니 이렇게 도망가는 것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죠. 그 부품, 리튬 가격이 얼마나 빨리 요즘 반등한다 그래서 오른 거긴 한데 오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또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 전기차의 비중이 시장에서의 페니트레이션 레이트가 8천만 대 중에서 1,000몇 뺀다면 한 1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얼리 어답터까지는 산 거거든요. 그럼 그 이상의 사람들이 살려면은 가격이 낮춰져야 돼요.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죠? 기아 자동차가 EV 3, EV 4, EV 5 냈잖아요. EV5는 중국향으로 21,000불? 25년 대 나온 거죠. EV3, 4는 3만 불? 그러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되잖아요. 싸네요, 그거는. 그러면 전기차 업체가 경쟁을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경쟁을 붙으면 그 셀 업체라든지 부품 업체들이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지금은 헤게모니가 여전히 전기차 업체보다는 아직 부품 업체들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미래 거를 땡겨서 밸류를 줬다가 지금 실적이 안 좋으니까 많이 내려간 건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가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돼서 그 다음에 다시 순조롭게 다시 한번 전기차의 페니트레이션이니까 10몇 프로에 30%로 올라가는 그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년도 초까지 올지 아니면 한 1년 쉬고 올지 저는 그걸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컨센서스가 좀 잡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SR이에요. PER. PER이 이 30배 이상 주는 거 장기적으로. 지금 말고 3, 4, 5, 6, 7. 6, 7년도에 PER이 진짜 보수로 잡고도 PER이 30배 정도에서 넘지가 않으면 그러면 싸요. 그렇지 않으면 대충 값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무리 좀 성장하는 섹터라도 PER이 한 30 정도 넘으면 한번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걸까요? 우리 그 엔비디아도 과거 평균이 40배였어요. 그 회사들도. 지금은 빠져 30배 정도거든요. 30배에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식이라고 해서 디스카운트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 회사를 공부해서 아는 순간에 PER이 내려간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감안해서 반영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넘버가 뒷받침돼야지 다시 PER이 30배, 40배가 아니고 더 낮을 수도 있네. 이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고받고 하는 악유가 되기 때문에 그럼 주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주가가 악유가 때 쉽지 않을 때 뭐가 힘을 발휘해주냐? 매크로가 좋아지면 밸류에이션 멀티 전체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 타이밍을 조금 늦추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본부장님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1억 주세요.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현금, 나머지 50% 어떻게 하느냐. 반도체 한 25%. 그다음 나머지 개별 성장주 25%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하이닉스 원탑이고요. 아까 그 업사이드는 한 10%, 15%만 보고요.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을 넣고요. 그 다음에 개별 성장주는
제가 여기서는 뭐 넥스트도 좀 빠져야지. 저도 여기서 한 10%나 5% 빠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개별 제약주 중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HK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소화성 위궤양하는 회사, 실적도 괜찮고 꾸준한 회사 이런 거 주식이랄까 아니면 11월 중순 이후에 좀 모멘텀이 다시 생길 수 있는 지금 아닌데 퓨처캠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늘 하기 전에 다 어저께까지 다른 방송에서 말을 했던 종목이 있는데 실적 괜찮고 탄탄한 주식 토비스라고 있어요. 네. 그 이제 그 디스플레이인데 차량용 디스플레이 아니면 카지노 모니터 하는 회사인데 실적 대비 미리 빠져갖고 지금 주가 레벨에서도 괜찮은 이런 개별 성장주 중심으로 3개 이상 넘지 않고 뭐든지 그러면 3개 정도 하면 25% 이렇게 하고 만약에 매크로가 바이든이 제시한 이 매크로가 조금 수그러드는 네거티브가 수그러지는 부정적인 수그러지는 상황이 오면은 현금은 한 30% 레벨로 줄이는 거를 이번 주 중에 고려해 보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업사이드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저는 한 2,550 이상 가기 쉽지 않다. 이번 장에 하더라도 2,500 가더라도 만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참 가늠하기 어려운데 역시 850 이상을 뚫는 거는 아주 쉽지는 않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네.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쉬운 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철학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2,600 가고 2,800, 2,600 가고 했을 때 있는데 낙관주의가 팽배할 때 있잖아요. 그 낙관주의를 계속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틀린 게 아닐 수 있죠. 네. 맞을 수도 있는데 낙관주의가 반복되고 그랬을 때는 낙관주의 밑바닥에 저 밑에 있는 근거에 혹시 그 사람들만의 공포심이 숨어 있는 근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주의 밑바닥에는 순수한 공포가 있다. 거꾸로 비관주의 밑바닥에는 또 모락모락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도 있다. 있죠. 근데 지금 비관주의의 끝바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낙관주의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비관주의 끝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도망갈 시장은 아닌데 내려맞으면 다시 사면 되죠. 근데 일단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낙관주의의 어디 끝까지냐 좀 목표치는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